혹시 최악의 사고가 사실은 사고가 아니라 우리가 만든 이 복잡한 세상의 필연적인 한 부분이라면 어떨까요? 어떤 재앙은요,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애초에 시스템 안에 처음부터 내장되어 있다는 아주 충격적인 아이디어.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이야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 이야기의 시작은 한 원자력 발전소 사고로 거슬러 올라가 보죠. 모든 것이 정말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처럼 보였는데 결국에는 끔찍한 재앙으로 끝나버린 그런 사건입니다. 때는 1979년 3월 28일 새벽 4시였어요. 미국 스리마일 아일랜드 원전의 냉각수 펌프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그런데 운전원들은 당황하지 않고 매뉴얼에 따라서 아주 신속하고 정확하게 대응했죠. 심지어 모든 백업 시스템도 설계된 대로 완벽하게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이상하게도 불과 2시간 뒤에 원자로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노심이 녹아내리기 시작한 겁니다. 이건 미국 원전 역사상 최악의 사고로 기록됐죠. 여기서 정말 풀리지 않는 미스터리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모든 부품이, 모든 절차가, 심지어 모든 사람이 정상적으로 움직였는데 어떻게 이런 끔찍한 재앙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미스터리 같은 사건을 분석한 사회학자 찰스 페로우가 아주 충격적인 해답을 내놓습니다. 페로의 결론은 딱 한 문장이었어요. 이건 실패가 아니다. 그냥 정상적인 사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어떤 복잡한 시스템에서는 사고가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구조 안에 이미 설계되어 있는, 그리고 언젠가는 일어날 수밖에 없는 필연적인 결과라는 거죠. 자, 그럼 이 무서운 정상사고를 만들어내는 두 가지 핵심 요소를 한번 파헤쳐보죠. 바로 복잡성과 밀결합이라는 개념입니다. 첫 번째는 복잡성입니다. 말 그대로 시스템을 이루는 부품과 연결고리가 너무너무 많아서 마치 거미줄처럼 뒤엉켜 있는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서 시작된 실이 어디로 이어지는지 한눈에 파악하는 게 거의 불가능한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밀결합입니다. 이건 마치 도미노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스템의 각 부품들이 너무 촘촘하고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어서 한 곳에서 딱 문제가 생기면 막을 틈도 없이 다음 단계로 오류가 즉시 바로 전달되는 그런 구조를 말합니다. 자, 이 복잡성과 밀결합, 이 두 가지가 만나면요, 정말 완벽한 재앙의 연쇄 반응이 시작됩니다. 1단계, 아주 사소한 부품 하나가 오작동해요. 눈에 띄지도 않을 정도죠. 하지만 밀결합 구조 때문에 2단계로 즉시 넘어가서 제어 시스템 전체가 혼란에 빠집니다. 복잡성 때문에 누구도 뭐가 문제인지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는 사이에 3단계, 안전밸브와 경보 시스템까지 영향을 받게 되죠. 그리고 이 마지막 4단계가 진짜 비극인데요. 모든 걸 정상적으로 되돌리려고 했던 그 절차가 오히려 재앙을 터뜨리는 방아쇠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자, 이게 그냥 수십 년 전의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어떻게 바로 지금 우리 현대의 건설 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현대 건설 현장이 얼마나 복잡한지 바로 감이 오실 거예요. 수많은 기술, 공법, 인력, 장비가 정말 거미줄처럼 얽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컴퓨터 디지털 도면, 빔이라고 하죠. 여기서 점 하나 잘못 찍은 오류가 실제 철근 배치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요. 수백 개의 IoT 센서 중에 딱 하나가 오작동하면 가스 누출 같은 큰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겁니다. 이 모든 변수를 한 사람이 전부 통제한다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죠. 바로 이런 정상사고의 정말 비극적인 예시가 있습니다. 2023년 12월 7일 대구의 한 건설 현장에서 발생했던 타워 크레인 사고입니다. 타워 크레인 높이를 더 올리는 작업 중이었어요. 근데 이 텔레스코핑 케이지라는 게 무너지면서 발판 위에 있던 작업자 한 분이 약 33m 아래로 추락했습니다. 사고 원인을 조사해보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바로 연결 볼트 하나에 있던 눈에 보이지도 않는 머리카락 굵기만한 균열이었습니다. 이 작은 틈 하나가요, 거대한 구조물과 사람, 장비, 공정표, 그 모든 시스템을 순식간에 무너뜨린 겁니다. 그럼 이런 사고들이 필연적이라면 우리는 그냥 속수무책으로 당해야만 하는 걸까요? 다행히 페로우는 이론적인 해법들을 제시했습니다. 그의 해법은 이 재앙의 연쇄 반응을 어떻게든 끊어내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첫째는 느슨한 결합입니다. 아까 봤던 도미노의 간격을 넓히는 것처럼요, 시스템 각 부분을 좀 분리해서 하나의 오류가 바로 다음으로 번지지 않게 시간을 버는 거죠. 둘째는 중복성입니다. 만약을 대비해서 똑같은 기능을 하는 백업 시스템을 여러 개 두는 거예요.
아주 간단하죠?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공사 기간은 어떻게든 단축해야 하고 원가는 줄여야 하고 속도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이런 현실 속에서 시스템은 오히려 더 촘촘하고 복잡하게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과는 정반대로 가고 있는 셈이죠. 그래서 현실적인 대안으로 나온 게 바로 이 이중안전 조치입니다. 페로우가 말했던 중복성과 느슨한 결합을 현장에 맞게 적용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조 센서는 주 센서의 중복성을 확보하는 거고 수신호는 무전기가 안 될 때를 대비한 느슨한 결합인 셈이죠. 기계 감지기랑 인간 감시자를 함께 두는 것처럼 이 이중의 감시망이 연쇄 사고의 고리를 끊어내거나 최소한 그 속도를 늦춰서 우리 생명을 지킬 결정적인 시간을 벌어주는 겁니다. 하지만 아무리 최고의 시스템과 절차를 갖춰도 허점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이자 어쩌면 가장 강력한 안전망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건 시스템 이론을 넘어선 가장 근본적인 안전망인데요. 바로 우리 몸의 반응입니다. 복잡한 시스템이 예측 불가능하게 흔들릴 때 우리를 지키는 마지막 보루는 두꺼운 매뉴얼이 아니라 수많은 훈련을 통해서 우리 몸이 기억하는 자동적인 반응과 습관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몸의 반응이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 바로 이 문장 때문입니다. 사고는 설계 바깥이 아니라 설계 안에서 태어난다. 위험은 시스템 외부에서 오는 예측 불가능한 위협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잡한 시스템 그 자체에 내장된 필연적인 특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시스템은 언제든 실패할 수 있다는 걸 전제로 대비해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복잡성을 완전히 없앨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의 빈틈을 메울 우리의 감각과 습관에 끊임없이 훈련하고 날카롭게 만들 수는 있죠. 결국 몸이 기억하는 안전이야말로 이 복잡한 세상을 버티게 하는 최후의 보루인 셈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한번 던져봅니다. 지금 바로 당신 옆에서 일하는 동료가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신가요? 그들이 무심코 켜는 스위치 하나가 당신의 작업선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고 당신이 꽂는 코드 하나가 시스템 전체를 흔들 수도 있습니다. 모든 사고는 언제나 그 작은 무관심에서 시작되니까요.